어, 다 배우셨네. 이거 네, 하시는 줄 하나하나 알아. 여기서 배우는 중이에요. 와, 근데 정말 뾰족하게 잘 깎으시네요. 지금 다른 제가, 분들도 죄송해요. 여기 성김봉녀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파란색 점점점 누르시고 고정하시면요. 우리 선생님, 우리 리더님 화면이 되게 크게 보여요. 와, 저 더 갈아야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거 보니까. 연필, 연필 깎으시라고 하는 건, 저는 글씨 쓰는 이유가 다 목적이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심리치료랑 많이 연결을 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볼펜이나 뭐 이런 걸로 해도 되긴 하고, 사람들이 요즘 그 인스타 피드 보면은 붓펜으로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거부터 해도 되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내가 힘줘서 누르면서 조금, 저는 다른 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편도체가 약간 손에 달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때 우리가 걸으면 발바닥을 자극하면 그 기량작용으로 조금 우울지수가 내려가고 해마의 기능이 좀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이. 그래서 많이 걷는 게 우울증에 좋다 그런 말을 하는데 저는 손을 작동하는 것도 약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필 깎는 것부터 해서 힘줘서 쓰면서 좀 필압을 갖게 되면 필체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손이 안 돼서 글씨가 잘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나 다 그렇잖아요. 임계량이라는 게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총량. 저는 항상 고통도 총량이 있고, 아무튼 뭔가 다 총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컵을 다 채워야 넘어가야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 처음에 썼던 그 원고지에 썼던 거를 제가 여기가 지금 보령이어서 못 가지고 왔는데요. 글씨가 제가 막 잘 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드려야, 아, 저 정도인데 1년 정도 쓰면 저렇게 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아실 수 있는데 음, 그게 없어서 제가 다음 주에는 꼭 챙겨와서 보여드릴게요. 저는 네. 2000, 지금 22년이죠. 저 2021년 3월 29일인지 30일부터 이제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 저한테는 그게 되게 플러스가 됐던 것 같아요. 어떤 음, 행위든 하고 나면 좀 남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깍두기 공책을 따로 살까 하다가 그때 이제 못 사서 제가 프린트해서 칸을 만들어가지고 선긋기 연습하고 가나다 쓰느라고 요걸 이제 한참 뽑아서 썼던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훈민 경훈 맘님처럼 깍두기 공책 아이들이 쓰다 남은 거 있으면 그거 활용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프린트 하셔도 되고 아니 원고지에 그 저는 원고지도 프린트를 해서 써요. 와, 일단 제가 눈이 되게 안 좋기도 하고 잘 안 보여서 그 일반 판매하는 그 200자 원고지 쓰니까 되게 피로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큰 사이즈 A4지에다가 이게 어디에 가면 있냐면요. 워드? 워드 문서 안에 그 원고지 형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음, 찾아가지고 제가 프린트해서 처음에는 여기에 써서 그 올서 챌린지 할 때 많이 써서 여기다 올렸었어요. 음, 그 참고하시면 되고 처음에 이제 손긋기 연습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펜 드로잉도 그 챌린지를 한번 해봤는데 거기서 처음부터 선긋기부터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림이고 글씨고 그 서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건 아직 안 배워봤는데 선긋기가 돼야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와서 오늘 첫날이니까 이거 한 바닥 다 해야지 그게 아니라 이제 항상 글을 쓸 때 가수들도 그러지 않나요? 처음부터 노래하는 게 아니라 발성 연습부터 하듯이 선 긋는 게 획을 반듯하게 흔들리지 않게 쓸 수 있는 약간 기본기를 다지는 것 같아요. 조금 선을 한번 그어 보실게요. 그리고 한글은 가로, 세로, 이제 X 하면 획순에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선은 어렵네요. 네. 사선이 사선은 끝에가 삐뚤삐뚤해져요. 아주 휘어요. 그게 희한하다. 희한하게 처음에 쭉 가다가 끝에 휘어요. 맞아요. 저도 지금 보세요. 얼마나 휘는지. 써보면 어느 방향으로 내가 잘 못 쓰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는 쉬운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는 좀 잘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시옷을 쓸 때 쓰는 획이잖아요. 방향성이. 이거는 저는 이제 아이패드에 쓰는데요. 아이패드 쓸 때도 마찬가지로 삼국기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해요. 안 그러면 이제 제가 처음에는 그 아이패드로 쓴 걸 올릴 때 저도 어플을 잘 사용할 줄 몰라서 이제 제가 틀린 부분만 이게 삭제해서 이렇게 시간을 줄여가지고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수 없이 다 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되게 많이 지워요. 그러니까 요즘엔 제가 지운 것도 그냥 안 빼고 그냥 올려요. 쟤는 정말 잘 쓰나 봐 이러실까 봐 오해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그러니까 자꾸 획을 썼다가 말하자면 가를 썼다가 또 지우고 막 이러는 과정이 이제 이 획 연습을 안 하고 하면은 더 많더라고요. 완벽하게 끝까지 깔끔하게 쓰기는 어려운데 연습을 하면 그렇게 지워 나가는 행위가 조금 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원고지 쓰는 거 이제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썼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쓰는 거 저거 저렇게 빨리 쓰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많이 하실 테고 종이 말고 패드부터 알려주면 안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패드는 되게 미끄러워요. 미끄러워서 그러니까 종이를 조금 자유자재로 이렇게 쓸 수 있는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맞지. 처음부터 이제 저기다 쓰면은 되게 많이 미끌거려 갖고 좌절감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저 패드를 5월에 샀거든요. 계속 원고지 쓰다가 제가 이거 어떤 분이 교본 만들면 괜찮겠어요. 그래서 교본으로 이제 하면은 어떻게 이제 하는지 과정을 모르니까 저희 애한테 많이 이제 상담을 하거든요. 물어보니까 그걸 다 글씨를 다 오리고 파야 된대요. 말하자면 만약에 내가 가를 썼어요. 그러면 그 교재를 만들려면 이거를 다 이렇게 뭐 눕기 딴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따가지고 하나씩. 그리고 엄마는 약간 만년필로 쓰니까 이런 작업들이 너무 노가다고 눈이 되게 아파서 자기는 하지 않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좀 나을까 그랬더니 그냥 디지털 기기로 쓰는 게 훨씬 낫다. 작업을 할 때 그 얘기를 해서 샀는데 처음에 너무 미끌거려서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5달 썼죠. 근데 요거 패드 사실 때 그 종이 질감을 붙여요, 처음에. 종이 질감을 붙이는데 되게 많이 조금 뭐라 그래, 꺼끌꺼끌 하더라고요. 지금 많이 써서 처음에는 이 촉이 아까워가지고 제가 그 앞에 끼우는 실리콘을 끼워서 썼었거든요. 근데 금방 빵꾸 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쓰니까 이게 종이 질감이 아니라 그냥 미끄러운 질감이 된 것 같아요. 많이 쓰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쭉 갔던 거를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분은 이제 삼성 패드 말씀하시는데 저도 삼성 패드가 제가 업무상 쓸 일이 있어서 그 패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한번 적용이 되는지 제가 시간 나면 연습해 보고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굳이 이거 쓰려고 패드 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디지털 드로잉이나 이런 거를 하시면 같이 연계가 되니까 괜찮은데 조금 가성비가 글씨 하나 쓰려고 사기는 좀 아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냥 한번 사면 쭉 오래 쓰니까 그냥 한번 투자할래 하시면 그냥 사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큰 거 아니고 그 몇 센치인지 모르겠어요. 그 제일 큰 거 밑에 사이즈예요. 미니는 아니고요. 이거부터 과정 없이 결과를 빨리 가면 참 좋겠지만 일단은 이게 다 필요하더라고요. 필요 없는 과정이 아니라
그래서 처음에 이제 획 긋기를 하고요. 내 이름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다 기록을 남기시기를 권해드려요. 저도 종이에는 정말 오랜만에 쓰거든요. 또 이상하네요. 원하시면 제가 가나다 그 폰트를 만들려고 써놓은 가나다라 이렇게 쭉 써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저는 옥하방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지금도 너무 넘쳐나게 많아서 따로 만들고 싶진 않고 그리고 저는 조금 되게 내향적인 성격이거든요. 한 번 들어갔는데 나오기도 참 애매해서 어떻게 보면 도반도 그래서 이렇게 또 좋은 인연으로 나중에 바뀌는 계기도 되긴 했는데 피로도가 높은데 거기서 그냥 간단하게 뭐 아침에 모닝책 이런 것도 막 많이 올리시잖아요. 그럼 막 그 누적되는 숫자 때문에 저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계속 제가 그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는데 옥화방이 한 세 개만 돼도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따로 그래서 안 늘리는 건데 하시다 불편하시면 옥화방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카페에다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제 몇 안 되는 이제 그 인스타 친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면 이제 그쪽으로 회원가입해서 들어오세요라고 하려고 제가 인스타 피드에도 올리거든요. 인스타 피드에 들어오셔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게시물 중에 옛날 걸로 이렇게 거슬러 거슬러 내려가다 보면 제가 가나다부터 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듣고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조금 밑으로 많이 가시긴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도 어떻게 쓰는지 그런 팁들이 들어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 혼자서 라방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거꾸로라서 어떻게 보여드리가 이제 그 회계 다른 건 없는데 조금 저는 반듯하게 이렇게 쓰기보다 약간 이렇게 휘어요. 기왓장 생각하시면 돼요. 시옷을. 그리고 기역 같은 경우는 이 여기서 한번 꺾어요. 저는 이렇게 기역은 잘 안 꺾고 그냥 내리기는 하는데 미음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한번 내려 꺾고 이렇게 과장되게 하면 이렇게 꺾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요 귀퉁이가. 그래서 한자 쓸 때도 구글도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꺾어서 내리면 훨씬 더 글씨가 예뻐 보이나 봐요. 그리고 다른 획은 꺾어서 내리는 정도, 비읍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응은 그냥 동그랗게 쓰고요. 지읒도 시옷에다가 하나 더 위에 얹어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옆에 자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이렇게 내려주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좀 과장되긴 했는데 약간 내려서 천천히 써요. 종이도 오랜만에 쓰니까 막 휘어지고 엄청 그러네요. 1년 넘게 썼는데도. 그다음에 치읓, 끼역 이렇게 약간 살짝 꺾어주고 그냥 내리셔도 돼요. 끼읒은 저는 여기를 띄워요. 근데 붙이셔도 괜찮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쓰는 거지. 받침으로 왔을 때와 모음이 어디에 부느냐에 따라서 약간 형태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저는 여기 좀 심하게 꺾게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습관이 이것도 배니까 약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피읍은 위에가 짧고 아래는 약간 더 약간 이런 형태로. 그리고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끝까지 한번 해보고 또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 이렇게 삼각형 막 그 구도 그리고 그랬던 거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럼 그 안에 글씨가 들어가야 되고 막 그런 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교본에. 근데 그런 거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내 글씨를 다듬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모음도 특별히 내리고 옆으로 반듯하게 가고. 이게 반대도 좀 안타깝네요. 뒤집어져서. 헤드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갑자기 감기처럼 코로나는 아닌데 감기가 심해져서 아침에 잘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을 사실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콧물은 나는데 그래도 두통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 패드는 좋은 게 이렇게 사용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지를 바닥에 올리고 원고지, 원고지. 응. 레이어를 위에서 올리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지구 사랑할 수도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종이가 아니어서 계속 위에다가 종이를 덧댄다고 우리 레이어를 입히지만 이제 뭐 버려지는 건 없고 전기를 좀 쓴다는 거. 그다음에 패드도 마찬가지. 와, 같이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해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피랍이 생기기 전에 하시는 건 권하고 싶진 않아요. 언제까지 하세요? 저는 그것도 궁금하실 텐데 들어오고 싶을 때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그냥 소리 없이 나오셔도 되고 저는 쭉 그냥 글씨를 쓰니까 이게 되게 힐링되는 시간이어서 쓰는 거니까 아마 라방을 하든 아니든 계속 저는 쓰긴 할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글씨를 쓰다 보면은 내 글을 쓸 수 있어요. 이어지더라고요. 별개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10분 후 종료가 된대요. 저는 유료줌이 아니고 이제 무료줌을 쓰다 보니까 40분에 끊기는데 유료를 한번 써볼까 생각도 했었다가 그냥 칼같이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 40분, 45분이었잖아요. 그냥 칼같이 끝내고 다음 스케줄로 가셔야지 한없이 또 매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끊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수기를 계속 하다가 끊어지면 이제 돌아가시면 돼요. 기억. 글씨 연습해서 저는 음, 사람마다 그 살아가는 이유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긴 하지만 내 아이한테 이렇게 주고 싶은 문구들 있잖아요. 명언 따라 쓰는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것들을 하나 내 자서전은 아니더라도 그런 거 하나 남겨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권하는 것 같아요. 주변 분들한테 글을 쓰세요. 글씨를 쓰세요. 이렇게. 누구나 쓸 수 있는데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책이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누구 인생이 특별해서 책으로 나오고, 그렇지 않고가 아니라, 저는 도반 성장이랑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포지션인데, 딴 생각하면. 저는 무료 교육이랑 연결해 주셨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단순한 것도 집중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 이렇게 순서도 틀리네요. 그래서 좀 많이 알려져서 그걸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유료 콘텐츠니까 그래서 이제 연필도 쓰고 전 붓펜은 그냥 막 써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별로 추천하진 않은데 이 시간에 그냥 다른 내가 갖고 있는 필기도구 꺼내서 쓰셔도 괜찮아요. 얘랑 친해져야 글씨가 잘 나오거든요. 저도 4년 전에 캘리를 배웠어요. 댓글로 만약에 이런 거 다르시면 그런 건 해드릴 수 있어요. 어제 그 드립백 제가 썼던 것처럼 다 원고지 쓰고 있을 텐데요. 따라 쓰는 게 처음에는 좋겠다라고 그 뭐 써주는 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따라 쓰다 보면 내 글씨가 안 나와서 교본을 안 주는 선생님도 계시는데 저는 교본을 안 주는 선생님한테 배웠거든요. 근데 혹시 그래도 좀 써주면 좋겠어요 하면은 제가 써서 카페에다 올려드릴게요. 어제 썼던 게 요거거든요. 드립백을 대량으로 받아가지고 그런 거는 뭐 어떤 문구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세뱃돈 줄 때 뭐 봉투 쓰는 거 필요해.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렇게 써서 카페에다가 찍어서 올리면 이제 프린트해서 연습하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캘리를 접근 안 하는 게 일단 기본 그 소모임에 캘리가 있기도 하지만 저는 원고지 쓰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거를 잘 쓰면 다른 것도 잘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고지 쓰기를 더 권해드려요. 쓰시다 종료되면 다음 주 토요일에 또 오시면 돼요. 집에서 하루에 한 장씩 가나다 안 쓰시더라도 선긋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세로 쓰기 불편하시면 가로 쓰기 하셔도 돼요. 저는 세로 쓰기를 좋아해서 세로로 쓰는 거거든요. 다른 이유 있어서 아니고. 그리고 글을 빨리 읽는 걸 싫어해서 더 그러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다독하시는 분들 보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빨리 책을 많이 읽으실 수가 있나. 전 책도 많이 안 읽기도 하지만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 북클럽도 신청했는데요. 이제 그 북클럽 같은 경우는 책도 읽지만 내 글을 쓰는 약간 그런 방향성을 갖고 할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그래도 신청하세요. MKY에 신청해야 되는 건지는 몰랐어요. 승인이 안 날까 봐 좀 걱정되긴 해요. 거기랑은 별로 인연의 끈이 없는 것 같아서. 이름 잘 써주세요. 저는 제 이름 되게 안 써지던데. 불리는 것도 어색하고 내 이름은 좀 엄마가 된 이름 부르지 않나요? 누구 엄마가 더 내 이름 같아요. 다음 주에는 방향을 옆에서 이렇게 거꾸로 보셔갖고 방향을 머리 뒤에서